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정부와 건설사들이 국민들에게 대출받아서 집을 사라,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기 위해서 국민을 총알바지로 내세우는 이런 일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 덕분에 대한민국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3대 국제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무디스에서 우리나라 은행 중 19곳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에서 부정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는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 경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무디스에서 발표한 내용들 어디 은행인지 살펴보고 채권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얼마나 국가 신용등급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곳 이 은행들을 살펴보면은 내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입으로는 은행 이름을 말하진 않겠습니다. 이런 은행들이 전망을 하향으로 조정받았는데 신용등급은 한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강등당한다고 합니다. 지금 신용등급이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조달금리, 채권 발행금리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2024년에 은행채 만기가 180조가 됩니다. 돌아오는 180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원금 갚아도 되지만 대부분 다 연장을 할 겁니다. 물론 과거 저금리 시대 때 발행한 채권들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신용등급 강등을 맞게 되면은 또 플러스 이자가 붙습니다.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180조 만기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들끼리 치열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 경쟁을 해야 됩니다. 급한 은행들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은행채 만기에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대출 이자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택시장에 돈이 가지 못하게 됩니다. 은행들도 현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주택시장만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당한다 이런 말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죠? 은행채에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기업들의 채권하고 카드사 그리고 캐피탈 이런 곳들의 채권 이자도 덩달아 상승하게 됩니다. 2024년에 기업들의 채권 만기 도래 금액이 70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은행채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기업들의 채권이 이자를 더 높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 금리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카드사하고 캐피탈, 기업들의 채권, 이런데 채권까지 합치면은 여기 전체가 153조가 됩니다. 엄청난 태풍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금리가 같이 상승하는 순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사실 지금 채권 시장이 이미 좋지 않아요.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 있었을 때 이미 그때부터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채안펀드, 채권안정펀드 이런 거를 조성해서 여기 만기가 오는 채권들 다 감당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이미 매입하고 있었어요. 그때 50조를 투입한다 그랬잖아요. 돈을 더 투입하겠다. 100조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정부가 이미 많이 떠안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떠안을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은행이 신용등급 강등을 맞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지금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사주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물량들이 남아 돌게 되면서 대규모 부도 사태로 이어지는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채권 이자가 오르게 되면은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신용등급이 앞으로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거를 살펴보면은 무디스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이자 및 원금 상환 유예한 것들, 연체율이 발생한 것들 이게 문제가 되고 또 부동산 대출, 자산시장에서 제일 위험하고 그리고 부동산 PF 리스크 위험하다 이렇게 무디스에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던 내용들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언론이라든지 정부만 이 부실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튜브에서 말하는 공포파리들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리스크들 하나씩 한번 보면서 왜 신용등급이 앞으로 강등당하게 되는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원금 상환 유예, 연체율 상승 이거는 자영업자 연체율을 말하는 겁니다. 자영업자 대출도 1000조가 되죠. 그런데 여기는 연체율이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거를 막아보려고 어떻게 하는데 도저히 안 돼서 결국에는 이자를 아예 대놓고 지원해주는 85만 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사태로 가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회복 불가능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 소비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파란색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민간 소비 증감률인데 사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왜 감소 안 했는데 위험하냐? 민간 소비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는 제자리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감소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활비로 예로 들면은 200만 원을 생활비로 쓴다고 할게요. 2년 전이랑 지금이랑 이 200만 원이 같나요? 아니죠. 예전에는 관리비도 내고 외식도 하고 사과도 사 먹고 귤도 사 먹고 이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외식비 줄이고 과일 같은 것들 비싸서 못 사 먹고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소비가 크게 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자영업자들의 연체율 터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디스에서 이야기한 부동산 대출이 위험하다. 지금 이미 위험하죠. 다 경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 사고 이런 거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정부에서 4조를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여기도 정부의 돈이 엄청나게 때려받고 있는데 위기가 계속 커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PF 계속 만기만 연장하고 있다. 이자만 내고 있다. 6월에 만기가 12조 온다. 그래서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부동산 PF가 해결이 되려면은 분양이 다 돼야 됩니다. 분양이 계속 안 된 상태가 이어지게 되면은 PF 대출, 건설사들이 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데 정부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때요? 전부 다 연체율이 증가하는데 원금은 못 갚고 있는데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정부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계속 지원해줘서 산소호흡기만 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도와준다 뭐 한다 이런 걸로 돈을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세수펑크가 역대 최대였습니다. 정부가 계속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신용등급 강등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되냐? 부동산 PF 터지는 것도 문제지만 바로 증세 이야기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썼으면은 누군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사나 은행들은 돈을 이미 다 빼돌렸습니다. 다른 주머니로 다 옮겨놨어요. 총선 끝나고 증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소득세, 담배세, 간접 세금들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물가가 더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당연히 제품이나 상품, 서비스 여기에다가 세금을 더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은 지금 무디스에서 우리나라 은행들 19곳들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으로 바꿨는데 이제 곧 신용등급이 강등당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채권시장, 은행채들 180조 여기서 금리가 급등하고 또 회사채 여기서도 금리가 급등하고 카드사들 채권, 캐피탈사 같이 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국가신용등급도 위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사태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무디스에서 말하고 있는 위험한 부분 3가지 자영업자 연체율 당연히 답이 없다. 부동산 시장 경매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답이 없다. 부동산 PF 역시 만기 연장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분양이 미달이 되면서 계속 이자만 내다가 어느 순간에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